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현실 세계에서 보호무역이 존재하는 이유와 무역 규제 수단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인 국제무역 체제를 시기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 체제가 국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근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후반 이후의 시기를 근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는 기계를 설치한 대규모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조건이 성숙해졌던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근대 이전에 무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무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중세 암흑기를 지나 도시가 활기를 띠는 11세기 이후에도 무역은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신대륙의 발견, 지리상의 발견 등과 같이 대항해 시대의 무역은 더욱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교역 범위는 더 넓어졌고 배를 이용하여 교역품을 운반할 수 있게 되자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여 국제무역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전 시기의 무역은 근대 이후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역이 국제적 차원의 제도적 보장 없이 민간 기업가가 주체가 되어 전개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압에 의해 무역이 이루어지거나 바터 무역을 통해 무역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화폐나 환어음 등을 매개로 무역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국가 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민간 차원에서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근대 이전의 무역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매우 컸지만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조정할 국가 간 제도적 장치 없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무역의 규모도 커지고 그것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무역을 국가의 관리하에서 운영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의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 통제무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관리라는 것은 수출과 수입 통계를 작성하고 수출과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국내법, 즉 관세법을 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 무역에 적용될 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국제무역을 전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적 차원에서 무역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관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세법은 국내법이기 때문에 국가 통치자나 지지배의 집단을 형성한 특정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여 혹은 국가 이익을 위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초기의 관세법은 정부의 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르도에 의해 자유무역의 이점이 주장된 이후 자유무역의 기조가 확산되었고 국제무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초의 국가 간 통상조약은 1860년 1월에 체결된 영불 통상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을 체결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콥튼 슈발리에 조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영국의 공산품과 프랑스의 포도주 등의 관세를 상호 30% 이내로 인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당시 자유무역 기조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물론 프랑스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령 프랑스는 1860년대에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와 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1870년대에 상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제 국제무역은 국가 간의 통상조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소개하겠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1876년 일본과 조일 수호 조교를 체결한 직후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무역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상의 쌍무협정에 근거한 국제무역은 19세기 후반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블록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시련을 겪었지만 20세기 전반까지 유지된 국제무역 체제였습니다. 더욱이 1860년에 체결된 영불통상조약에도 포함되었고 그 이후 대부분의 통상조약에도 포함된 최애국 대우 조항이 다자간 무역협정의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쌍무협정 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전후 세계 경제의 재건과 발전에 자유무역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선진국 정부 사이에 형성되었고 이에 1941년에 서명된 대서양 헌장에서 이제까지의 쌍무주의 대신에 다자주의에 근거한 국제무역 체제를 건설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체화되는 것은 1944년에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서 개최된 연합국 회의였습니다. 이들은 이 회의에서 국가 간 공정무역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국제무역기구인 ITO의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회담의 성과로 얻은 것은 1947년 제네바에서 조인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였습니다. 다자주의에 근거한 가트는 모든 회원국을 최애국으로 대우하고 관세를 인하하며 기존의 양적 규제를 철폐하도록 노력했으며 주요 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회원국은 서로 의견을 타진할 것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에 설립된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가트를 대체하여 오늘날 세계 무역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다자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쌍무주의와 지역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다자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부분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과 지역주의 등이 매우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무역 강좌를 전체적으로 소개했고 무역이 왜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 현실에서 보호무역이 존재하는 이유와 한 나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무역체제를 시기별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해방 이전의 무역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으로 한국의 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